어, 예측하기, 감정을 통제하고 의도에 따라 지출하기, 부창출 사이클 플러스를 적용하면 돈을 어떻게 쓸지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계획하게 된다. 현재 해야 할 일을 보고 수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따지기보다 예측하기 기법으로 적게 기대하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더 크고 웅대하고 실천 가능한 꿈의 세계로 움직이게 된다. 당신의 후창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예측하려면 수입과 비용을 분리하여 개인과 사업이라는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 먼저 세무 전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러면 법인을 만들고 합법적인 사업 지출을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지 말고 공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직장에 다닐 때마다 또 다른 수입은 곧 현금 창출원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인 사업 비용을 예측하고 세무 혜택을 극대화했다.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에 다니던 때는 건강관련 고객들에게 월 $1,000 정도를 벌며 세무 전략을 활용했다. 구멍 뚫린 부대. 짐 킬리는 캔자스주 토피카에 거주하는 건강 트레이너다. 그는 25세의 독신이었고 건강 트레이닝 사업이 잘 되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분명 충분히 잘 되지 않았으니 임대료도 겨우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짐은 매달 적자에 시달렸다. 월수입이 얼마냐? 1년에 총수입이 $80,000이고 한 주에 $625를 저 자신에게 지급하고 거기서 소득세를 내죠. 월세는 얼마인죠? 매달 $3,000 정도 지출됩니다. 짐 킬린의 재정 상태는 뒤죽박죽이었다. 짐의 회사는 연간 $80,000를 벌지만 절반 이상을 세금과 지출로 쓰고 있었고 세무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짐은 수입에서 더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질문 3에서 어떤 자산이 있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산 배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야 저런 웨이트 트레이닝 받는 사람 몇 명이 다 하지만 $5,000라는 엄청난 돈을 셀프 개인 연금 계좌에 넣는 그에 다해요. 아파트는 임대고요. 그럼 어떤 부채가 있는가요?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부채를 관리, 사업체의 빚이 조금 있어요. 체육관 임대하고 마케팅 장비 구입 등 $30,000 정도요. 그 밖에는요, 신용카드에 $3,000 정도 빚이 있는데 없어지지가 않네요.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돈이 부족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버는 돈을 실제로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나는 정확히 알았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으로 $200,000는 벌 수 있다고 봐요. $100,000는 제 자산에 투자해두고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월 $5,000가 되면 좋겠어요. 빚도 줄이고 싶고요. 질문 7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상황 분석, 현금 창출 원인데, 저는 건강 트레이너예요. 생리학과 영양에 대해 알고 사교 기술도 좋죠. 그리고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고요. 예산 짜기 등이요. 마케팅도 조금 알아요.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 질문 8.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서 시행할 뜻이 있는가? 당연히 그래야죠. 자, 1년 후 자유의 날 목표를 $200,000 사업 수익을 하고 $5,000 소득을 하고 $100,000 투자 자산을 목표로 해서 부채 정리 계획을 한다. 그러면 수입과 자산 현금 창출원은 또 이렇게 자산 수입으로 해서 돌고 해서 만들어보자. 재정상태 요약을 해서 세전 소득은 2,500, 3,000, 기술, 건강, 영양, 인간관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신용카드 빚을 어떻게 갚을 건가? 우리는 짐이 순서를 정하도록 도와줬다. 그런 적절한 일을 하긴 했지만 다만 엉뚱한 데에 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것은 부창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짐은 사업체를 위해서 유한 책임회사를 만들었지만 그 때문에 자영업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내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비용 예측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 짐은 비용 관리와 사업 수입 증가 부분에서 도움을 얻어야 했다. 상황 분석, 재정 상태 요약, 자유의 날, 예측하기, 현금 창출은 부채 관리, 부채 계좌에서
부창출 계좌에서 자산 배분하고 법인으로 팀워크 리더십 사고방식을 조정하고 짐 킬린의 부창출 계획은 상황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과세 대상 소득의 피해자였다. 비록 직원으로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법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개인 계좌로 돈과 채무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 짐은 더 많이 벌어야 했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자신에게 돌아가게 해야 했다. 재상태 요약을 하면 목표는 사업 모델과 법인 구조를 조정해서 각각의 적절한 수입이 들어가고 적절한 지출이 나오는 구조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다. 수입은 적절한 부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10중 8구 상당한 추가 세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짐이 사업으로 돈 버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짐이 나를 찾아온 것이 25살 때였다. 짐은 야망이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달성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았다. 짐은 거기서 자유연화를 향해 나아갈 원동력을 얻는 것이었다. 짐은 건강 트레이닝 사업을 소규모 법인과 분리하고 일반 법인을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예측하기 단계를 지나고 나자 또 다른 현금 창출은 이를테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 건강 트레이닝 사업에 연료를 보태줘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사업은 일반 법인이 되어야 했다. 일반 법인은 신규 사업을 관리하고 마케팅하며 소규모 법인을 위한 서비스, 그러니까 장비와 상품 구입 등을 담당할 터였다. 짐은 또 회계사에게 유한 책임 회사를 전환해서 계획에 둔 부동산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했다. 예측하기는 서류 작성 및 단순화와 연관이 된다. 의식적인 소비. 예측하기는 매달 해야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 쓰는지 기록할 수 있다. 예로는 주택, 교육, 의료, 음식, 부채, 정리 등이 있다. 이것은 돈이 정확히 어디로 나가는지 아는 데 유용하다.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지출 추적에 가장 좋다. 월 지출을 기록하는 최적의 방법은 의심스러우면 빼먹지 마라를 기억하는 것이다. 가장 개선된 부분에서 점수를 따야 하니 되도록 안 좋게 기록하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빼놓지 말고 적어라. 지출 기록을 통해 당신의 지출 습관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면은 이를 거쳐서 목표 달성에 다가가게 하면 한다. 지출을 계획적으로 예측하면 동전 하나까지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꼭 써야 하고 얼마나 써야 하는지 상세히 기록하라. 여기는 생활에 필요한 항목들이 기록될 것이다. 이 필수 항목 목록 내에서 어떤 숫자가 지나치게 큰지 살펴보라. 바로 이것이 과다하게 진출하는 항목일지도 모른다. 더는 이치에 맞지 않는 예전의 지출 습관을 찾아내어 얼마나 절약이 가능한지 살펴라. 지출은 너는 무의식적으로나 생각 없이 잠재의식의 조건에 따라서는 안 된다. 이제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부를 창출하는 법을 알았으니 세심하게 지출해야 한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걸 모두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나친 혹은 부족한 지출을 인식하라는 뜻이다. 그런 뒤에 예측하기란에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다시 배정하라. 이제 부창출 사이클과 생활 소비 사이클의 차이를 이해했으니 엉성한 지출 방식의 늪에서 돈을 구해내 부창출 계좌와 부채 정리에 활용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쓰라고 권한다. 와 마음에 들어 라는 반응으로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분에 따라서 쓰기 위한 돈체 모델을 만들어도 좋지만 그 양은 제한해야 한다. 예측을 제대로 하면 가진 돈 전부가 지출 항목에 배정되어야 맞다. 차액 칸에는 0이 기록되어야 한다. 동전 하나까지 의도적으로 쓴다면 감정적인 지출을 없애고 마음가짐과 돈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게 된다. 예측하기는 당신과 당신 경제력이 커지면서 같이 변하는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예측하지 않으면 세금을 계속해서 과하게 지급하고 감정적으로 돈을 쓰며 결국 낭비하게 된다. 예측하기는 부창출에서 사활이 걸린 중대한 단계다. 월 지출금 도표를 보면 부창출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해하게 될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다. 부창출 계획의 세부 프로세스. 내게는 짐이 현금 창출원을 키워서 연간 20만 달러를 올리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었다.
짐은 당시 시간당 고객 한 사람에게 60달러를 받고 있었다. 1년에 8만 달러를 번다는 말은 매주 트레이닝 시간이 30시간이 안 된다는 뜻이다. 나는 짐이 토피카에서 일하면서 그 비율을 너무 많이 끌어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레이닝의 영양 상담까지 더하면 시간당 75달러까지는 가능하다고 믿었고, 짐은 또 트레이너를 더 고용해서 주당 60시간으로 트레이닝 시간을 늘릴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은 1년에 21만 6천 달러를 벌어들일 터였다. 건강상품을 판매하여 수입을 늘리고 예측하기로 지출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번 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었다. 나는 또 짐에게 트레이닝 비디오 제작에 투자하고 법인 계좌를 더 만들려고 권했다. 부채 관리 측면을 보자면 짐에게는 써야 할 부채가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12% 이자로 빌린 은행 빚이었고, 하나는 이자가 18%인 신용카드 빚이었다. 법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현금 창출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에 짐의 회사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짐은 신용카드 부채를 5단계 부채 정리 계획으로 갚았다. 그런 뒤에 사업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다. 부창출 계좌 단계는 1년에 10만 달러 투자 자산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었다. 예측하기를 보면 짐은 개인 부창출 계좌에 부창출 우선 지급금을 포함하고 회사 세 군데의 보유 계좌에도 부창출 우선 지급금을 넣어야 했다. 그리고 매달 이 네 계좌에 약 2,100달러를 각각 투자해야 했다. 이렇게 부창출 계좌를 불리면 1년 이내에 직접 자산의 10만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을 터였다. 짐에게는 자산이 5천 달러가 있었는데 이것은 모두 세프 개인연금 계좌에 넣어둔 돈이었다. 짐은 그 돈을 빼내어 자율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려고 했다. 그러나 부창출 사이클을 가속할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그 돈을 자산에 투자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짐은 회사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의 보유 계좌에 6천 달러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다. 짐에게는 개인 사업을 위한 설립한 유한 책임회사의 소규모 법인 그리고 일반 법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짐은 다음과 같이 해야 했다. 개인 사업을 소규모 법인으로 만든다. 일반 법인은 사업 마케팅에 활용한다. 짐은 회계서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지시했다. 트레이닝 회사를 유한 책임회사에서 소규모 법인으로 전환하라. 유한 책임회사는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활용하라. 트러스트를 조정해서 회사 전체와 보유 재산을 관리하라. 이렇게 조정하면 짐의 법인 구조는 예측하기 항목을 극적으로 바꾸고 번 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크게 도움이 될 터였다. 그의 사고방식, 다시 말해서 예측하기와 법인 구조에 관한 생각을 바꾸자 짐 킬리는 번 돈을 많이 보유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현금 창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짐은 더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동시에 생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짐은 자신의 재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의 통찰력이 있었다. 이렇게 되고 부를 설계하겠다고 책임짐으로써 짐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리더십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짐이 밟은 가장 중요한 단계는 부창출 계좌를 만들고 부채를 없애는 일이었다. 이것은 부창출 사이클에서 핵심이 되는 기본 요소로 삶을 바꾸게 해준다. 짐은 조직을 정리하고 세무 전략을 다시 짜고 현금 창출원을 키움으로써 부창출 사이클을 만들어 움직이게 했다. 이런 기본 요소를 개발한 짐은 부창출 계좌를 증폭시킬 수 있었고 이런 어떤 부창출 사이클에서도 거대한 힘이 된다.